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회사에 시니어분들의 풍부한 경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정부가 2026년부터 시작하는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사업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왜 지금 중요한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고령자 친화기업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 길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그리는 미래상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들 고령화 사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가 그냥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회사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 이 질문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프로그램이 출발한 겁니다.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하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해법, 이 고령자 친화기업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령자 친화기업은 그냥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회사 그 이상입니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는 거고요. 그 지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서 시니어분들께 딱 맞는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말합니다. 뭐랄까, 일종의 정부 공인 파트너십 같은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걸 들어보시면 아, 우리 회사는 여기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길이 아주 명확하죠? 왼쪽은 노인 채용 기업 트랙. 이건 말 그대로 시니어 고용을 핵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가들을 위한 길이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노인 친화 기업 트랙인데 이건 이미 운영 중인 기존 기업이 시니어 직원들을 위해 근무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경로입니다. 와, 지원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먼저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노인 채용 기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창업 지원금으로 무려 최대 3억 원이 지원됩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창업하려는 분들께는 진짜 엄청난 기회죠.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 친화 기업으로 지정되면 시니어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낡은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들여놓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원이 얼마나 다각적인지 알 수 있는데요. 시설 자금은 기본이고 인건비 같은 간접비, 또 인사나 회계 같은 경영 컨설팅, 마케팅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정부 입찰 시 가점 1.25점.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혜택들, 그럼 과연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지원 자격 요건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트랙이든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조건들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최소 1년은 넘어야 하고요. 작년 매출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갖춰야 하는데 혹시 지금 개인 사업자시라면 최종 선정될 때까지 법인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기존 기업을 위한 노인 친화 기업 트랙으로 지원하신다 그러면 추가 조건이 더 붙습니다. 일단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만 60세 이상 시니어 직원이 있어야 하고요. 그분들이 최소 5명이면서 전체 직원의 5%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고용에 대한 회사의 진심을 먼저 보여달라는 거죠. 자, 이제 어쩌면 이 사업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대응 투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돈을 그냥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도 그만큼 같이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최종 심사 점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중요성이 한눈에 들어오죠. 만약 정부에 1억 원을 신청했다면 우리 회사도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해야 만점인 15점을 받는 겁니다. 투자 비율이 낮아질수록 점수도 계단처럼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선정되려면 이 대응 투자 계획을 정말 잘 세우는 게 핵심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이제 자격 요건까지 다 확인하셨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일정과 절차를 알아봐야겠죠? 자,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기회가 크게 2번 있습니다. 1분기 신청은 3월 31일에 마감되고 2분기는 6월 30일에 마감돼요. 제 생각엔 마감일에 닥쳐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서류 준비해서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정부 사업이라 절차가 막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핵심은 이 3단계입니다. 첫째, 서류 심사로 기본 자격을 갖췄는지 보고요. 둘째, 1차로 직접 회사에 찾아와서 현장을 실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문 2차 최종 심사에서 선정위원들 앞에서 우리 사업 계획을 멋지게 발표하면 되는 거죠. 모든 신청 과정은 바로 이 웹사이트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지금 이 주소를 꼭 메모해 두시거나 방문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몇몇 회사에 돈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 일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이 사업의 공식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2가지예요. 바로 잠재력 활용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시니어분들을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소중한 인재로 보고 한번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고령화라는 큰 파도를 혁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처럼 쌓인 경험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시니어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바로 그런 기업이 미래를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위대한 첫걸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